검찰의 조국 불기소 공소장 내용에 보면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친문 핵심들이 유재수 잘 봐달라 청탁한 내용들이 좀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거는 조국과 정경심이가 그야말로 조국과 정경심이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정경심이는 조국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문바나 조국을 수호하자는 대깨문들도 그렇게 전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과 정경심이가 재산을 운용하는 부분에 서로 긴밀히 상의하는 내용의 문자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범동의의 공판에서 어제요, 정경심이와 조국 사이에 오고 간 이 두 사람의 카톡이 공개되었습니다. 2018년 5월에, 그러니까 재작년 5월입니다. 정경심이는 조국이 대화명이 국기라고 돼 있대요. 국이라는 뜻이겠죠. 국기에게 글쎄 종합소득세가 2,200만 원이 나와서 세무사가 확인 중, 폭망이야 하고 이렇게 보내니 조국은 엄청난 거액이네. 그리고 정경심이는 융자를 받아야 할 정도 하고 부동산 이자 배당 수입의 40%가 세금이라고 하자 조국이 웃자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이가 조국이 완전 거액이네 하니 불로수입 할 말 없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도 그저 돈 벌었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와도 불만을 제기할 형편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일 건데요. 거기에 이제 조국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대부분이 이 말을 삭제하고 앞에 이야기만 보도하는데 언론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주고받은 내용이 본질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이 본질이라고 봐요. 조국은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 그렇게 쓰고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둘이 부부간에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쓰고도 재산 총액이 작년보다 늘었지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도대체 그렇게 쓰면 얼마나 써제끼고도 재산 총액이 늘었느냐, 그런 것들이 다 뭘로 나온 거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종합소득세가 2,200만 원이 나올 부동산 소득이나 임대소득이나 또 자본, 금융소득이 생기는 거겠죠. 자, 호링코에 투자하고 컨설팅비 받았죠. 자, 그리고 또 자기 정경심이가 가지고 있는 데서 임대료 받았지요. 진짜 부자는 금융소득을 벌거나 임대소득을 받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불로수입이라고, 참 교수가 불로소득인지 불로수입인지 용어도 구분 못하는 것도 한심하지만은 정경심이가 불로수입이라고 말을 한 것은 일하지 않고 그냥 생짜로 생긴 돈이다라는 것은 정경심이가 이 조범동의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걸 말하고 조국도 이거를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조국이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조국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과정에서 조국과 논의한 정황도 나왔다는 거예요. 정경심이는 자산관리인 김경록에게 남편 때문에 주식을 백지 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된다. 어쩌지 고민 좀 해봐라. 어디 묶어놓을 곳이 없나. 남한테 좀 맡겨놓을 곳이 없냐. 이런 이야기겠죠.
김경록이가 그 방법을 알아보고 가르쳐 주자 정경심이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는 문자를 김경록이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금 팔기는 싫고 어디 좀 묶어 놓으려 하는데 이거 어디다 묶어 놓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래 그 결과가 처남이나 처남 회사의 또 뭐 동료 이런 사람에게 맡겨놓은 겁니까? 검찰은 정경심이가 조범동이의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 자녀 이름으로까지 한 것은 상속세를 안 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조범동이는 이 코링코나 그 밑에 있는 사모펀드에 자금이 필요했고 조국의 자금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큰 투자 기회가 되고 또 조국한테는 사실상으로 내가 이렇게 앞에 서 있지만 이거는 형님이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을 거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조범동이는 또 자기 주변에 이거는 조국 거다라는 식으로 바람을 잡아서 돈을 땡겼을 겁니다. 그래서 정경심이는 민정수석 조국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있던 주식은 처분해야 되고 새로운 투자처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조범동이가 운영하는 사모펀드는 돈이 한마디로 돈 투자를 숨길 수도 있고 상속도 해결될 수 있으니 공모관계가 만들어졌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심이가 주식 투자를 이제는 남편이 민정수석이 돼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억울해하면서 이 방법을 찾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조국의 감찰준단 불구속 기소 공소장이에요. 백은우, 김경수, 윤건영 친문 핵심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정황이 적혀 있는데요. 김경수는 유재수로부터 감찰 무마 청탁을 받고 백은우에게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억울하다고 하니 봐줘라. 이랬고 윤건영은 백은우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라고 윤건영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경덕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청와대가 금융권을 확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유재수한테 윤건영이나 정경덕이나 김경수가 참여정부에서 같이 일해서 나중에 보수정권 9년 동안에 유재수가 차별을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빚 좀 볼라는데 유재수가 이런 일로 당해서는 안 된다고 뭐 유재수를 봐달라 했거나 또 더 나아가서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밀어붙이는데 유재수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옛날부터 고생을 해서 봐주라. 이런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검찰에 가서 맞춰놓은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지금 유재수가 이 정권에서 뭘 했는가 하는 부분은 뚜껑을 검찰이 안 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캐비넷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조국이 유재수가 사표 낸다니까 감찰 더 하지 마라 덮으라 했고 감찰과 관련되는 자료도 없애라고 했고 백은우는 금융위의 부위원장한테 유재수가 옷을 벗는다 그리 알아라 하니 어떤 게 비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비사실에조차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테도 이야기를 안 해줬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임종석이와 황운하에 대한 조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둘을 남겨놓고 지금 정권이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부장급 인사를 지금 목요일 날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 수사가 이재용이 코앞에 가기 전에 이 정권이 삼성에 관련되는 수사를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은 그야말로 공포, 공갈 협박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고요.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냥 두지 않겠다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유튜버가 거기에 접근하면 해당 유튜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검찰이 접근하면 인사 조치를 하고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조직 자체를 해체시켜버리려고 하는 역대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고 감히 꿈도 꾸지 못하던 일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것이 이 나라가 정상이냐? 많이 비정상으로 가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이 사회를 끌고 가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편에 있어서는 똘똘 뭉친다. 자, 문은 잘못할 리가 없다. 대깨문들을 규합시키는 거고 이해관계자들을 규합시키는 겁니다. 이 대깨문과 이해관계자의 이 결합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최소 30% 플러스 알파는 되고, 거기에 정신 나간 사람들 좀 더 얹으면 40%는 된다는 거 봅니다. 물론 조작도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대깨문과 이해관계자들은 30%,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지금 45%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수구 기득권이 항상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이 와중에도 전 세계가 지금 사회적 불평등이니 경제적 불평등으로 난리가 나고 있고, 기존의 사회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이, 정치 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어도 지금 이런 부분에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지적이나 2080 사회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이것이 마치 부자에 대한, 가진 자에 대한 그 사회주의적 분노라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런 기득권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문이 틀린 줄 알면서도 그야말로 기득권이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보수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수 진영에 있다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득권의 이데올로기를 스스로 덮어 세우고 있나요? 그러니까 문이 그런 부분들을 악용해서 그래도 보수보다는 내가 낫다, 나한테 붙어라, 지금 이 짓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을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대깨문은 부수기가 상당히 오랫동안은 이해관계 결사체거나 일종의 종교 집단화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기득 보수가 스스로를 변화하면 기본으로 문은 금방 소수로 고립시킬 수 있는 7대3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의 지금 멸망은 보수의 극적인 변화에서 온다. 문의 멸망을 얼마나 빨리 갖고 오느냐 하는 것은 이 보수 변화, 폭력이든 공갈 협박으로 문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똥오줌을 못 가리는 기득 보수의 지금 집착 때문에 문이 유지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